안녕하세요. 전쟁은 역사다 저녁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쳤던 그의 위대한 삶을 배워봐요. 출생과 유년 시절 1545년. 이순신은 1545년 4월 28일 조선의 한성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몰락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선조들이 학문을 중시하는 가풍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정화, 어머니 변씨는 성품이 온화하고 자애로워 이순신의 성장을 곁에서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용감해 주변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변씨는 이순신이 나중에 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고 자주 학문과 예의범절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5살 1550년 5살이 된 이순신은 점점 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책을 가까이 했고 나이가 많은 어른들로부터 역사 이야기와 전쟁 이야기, 특히 삼국지 같은 고전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순신은 특히 충의의 가치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10살 1555년 이순신이 10살 무렵이 되자 부모님은 그에게 정식으로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글을 배우면서 역사와 병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늘 무예에도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회는 문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순신은 문학과 무예 모두에 깊은 흥미를 가지며 두 가지를 함께 수련했습니다. 집 근처 산에서 나무를 깎아 활과 화살을 만들어 연습을 하기도 하며 몸을 단련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5살 1560년 15살이 되면서 이순신은 본격적으로 무예와 병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중점적으로 연습하며 강한 체력과 끈기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활을 쏘는 연습을 꾸준히 한 덕에 그는 어린 나이에도 사격 실력이 뛰어났고 힘과 집중력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마을에서 그의 무예 실력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그의 가족들은 장차 이순신이 무과에 급제하여 나라를 지킬 인물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20살 1565년 20살이 된 이순신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무예와 학문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문과보다 무과가 어렵고 시험을 통과하는 데에 오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순신은 무예 수련뿐 아니라 병서를 공부하며 전투와 전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그는 특히 병법서인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을 열심히 읽고 고대 전투 방식과 전략을 익혔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장차 전장에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30대 초반 무과 급제와 군 경력의 시작 1570년대 초반 이순신은 여러 차례 낙방한 끝에 1576년 32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당시 무과 급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특히 이순신은 군인 집안 출신이 아니었기에 더 큰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관직에 오르자마자 수도 한성에 배치되어 여러 가지 실무와 훈련을 경험했고 이후 여러 지방의 수비대로 파견되어 다양한 군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순신은 처음부터 상관과 부하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과 상생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병사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며 지원하려는 모습이 부하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가 이끄는 부대는 언제나 결속력이 강했고 그의 명령에 대한 병사들의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그가 배치된 각 부대에서 빠르게 인정을 받게 된 이유도 이러한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1583년 전라 우수영의 군관으로 발탁. 이순신은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전라 우수영에서 군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해군의 주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그때부터 해전의 중요성과 바다에서의 전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키워갔습니다. 당시 해상은 외구 외적의 침략에 대한 방비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순신은 해상 방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대비를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해상 전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전 훈련과 방어 전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전투 장비를 연구하고 바다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다른 지휘관들이 중시하지 않았던 병사들의 사기와 훈련 상태를 꼼꼼하게 챙겼고 덕분에 이순신이 지휘하는 부대는 단결력과 전투력이 뛰어났습니다. 1591년 전라좌수사로 임명. 1591년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임명됩니다. 전라좌수사는 전라 지역의 수군을 지휘하는 중책으로 이순신에게는 매우 큰 기회였으며 책임감 또한 막중했습니다. 그는 이 임무를 받자마자 전쟁에 대비하여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좌수영에 있는 병사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무기를 정비했습니다. 이순신은 당시 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병사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는 뛰어난 지휘관으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그는 전라좌수영에서 거북선을 새로 설계하여 강화하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거북선은 적군의 배에 올라타는 근접전을 방어하고 적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는 전술적 무기였습니다. 또한 이순신은 거북선의 철갑을 더 견고하게 보강하여 왜군의 화살과 총탄에 대비했습니다. 그는 이 거북선을 통해 해상 전투에서 적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후 임진왜란에서 이 거북선은 그의 전략을 돕는 중요한 전술적 무기로 활약하게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임진왜란은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육지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북진해 갔고 조선의 군대는 급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서 바다에서 조선을 지키기 위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옥포해전 1592년 5월 임진왜란 발발 후 이순신은 옥포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의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옥포해전은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한 첫 전투로 조선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전투에서 거북선과 판옥선을 적극 활용하여 적의 전열을 무너뜨렸습니다. 옥포해전 이후 이순신의 해군은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고 일본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1592년 7월 옥포해전에 이어 이순신은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왜군의 주요 함대를 격파한 대승리로 조선 해군이 일본 해군을 상대로 전투를 주도적으로 이끈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은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객진 전법을 사용하여 적의 배를 둘러싸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왜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이 전투는 조선의 해상 방어 능력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순신은 조선을 지키는 위대한 장군으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후 주요 전투 명량 해전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면서 왜군은 다시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당시 이순신은 억울하게 투옥되어 잠시 관직을 박탈당한 상황이었으나 왕과 조정의 요청으로 복직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만 남은 상태에서 명량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명량해전은 조선 수군이 압도적인 일본군 함대를 상대해 승리를 거둔 기적과 같은 전투였습니다. 이순신은 뛰어난 전략과 지형을 이용하여 빠르고 치밀한 전술을 구사해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유명한 말을 하며 용기를 북돋았고 병사들은 전의를 되찾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노량해전과 최후의 순간 1598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막아내며 최후의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적의 탄원에 맞아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말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였으며 이 말에서 병사들에게 끝까지 싸우고자 했던 그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노량해전에서의 승리로 조선 수군은 끝까지 왜군을 몰아내며 조선을 지켜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장수가 아닌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위대한 영웅으로 그의 전투 전략과 리더십은 오늘날까지도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순신 장군의 전쟁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